수만 년을 이어져 온 자연의 덧셈과 뺄셈. 달의 인력에 이끌려 바다는 하루 2번 멀리 밀려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의 셈법보다 정확한 바다의 시간표. 그 신비한 물때에 맞춰 포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 너른 갯벌을 품고 있는 서해 포구들.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일구듯 어부는 이곳에서 삶을 캐냅니다. 오랜 세월 한시도 마른 적 없는 생명의 땅. 갯벌엔 포구 사람들의 진득한 삶이 숨쉬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그랬을까요? 바다 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고 신선히 반해 놀았다는 곳. 충남 서천 월화성 포구입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바닷가 포구 마을에 웬 트랙터 행렬일까요? 게다가 꽁무니에 배 한 척씩 연결하고 향하는 곳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입니다. 배가 고장이라도 난 건지, 하지만 비상 상황이라기에는 다들 너무도 유유한 모습입니다. 무태선 농기구로 쓰이는 트랙터며 경운기가 바다를 누비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화성 앞바다는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심해 썰물엔 배가 갯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배 혼자 힘으로는 통 바다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항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항이 아니라 여기는 바닷물이 나갔다 들었다 하는 게 배가 물수 있어야 뜨잖아. 떠 있잖아. 이렇게 해갖고 거기를 가면 물이 요만큼 다 들어가거든. 이거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 높인 거예요 지금. 이 경운기 자체를, 이 대가를. 그래서 저 먹은 거라고. 썰물이 오면 1km에 달하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다는 월화성 포구. 물이 더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배와 바다를 이어주는 고마운 트랙터가 있기에 월화성 포구의 배들은 오늘도 무사 출항 성공입니다. 빠져서 밑으로 가기 싫어. 배는 잘 떴는데 배 위로 몸을 싣는 일이 또 하나의 난관. 조심해야 돼. 금슬 좋은 부부의 호흡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좀 높아야지 올라가지 이 사람아. 나도 조그만 배는 톡톡 올라가거든. 월화성의 어부 김희성 씨는 매일 아내 영애 씨를 번쩍 안아주는 일로 조업을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들고 나는 물길 따라 바다의 시간에 순응하며 살아온 부부. 멀리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포구 앞바다에 슬쩍 발 담그면 달력보다 먼저 귀절을 알려주는 제철 해산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바다는 언제고 넉넉한 품을 내어주었습니다. 저기 빨간 거 있는 데가 저기. 네? 빨간 거 있는 데가 저기요. 이렇게 놔야 흘러갈 거 아니야. 요 고정들 있어도 안 돼. 이만큼에서 놔야지 15폭인 게. 빨리빨리 해야 돼. 오늘 부부의 작업은 꽃게잡이 그물을 던지는 일.
서천 앞바다는 예부터 질 좋은 꽃게 산지로 유명합니다. 모래와 펄이 섞인 너른 갯벌 덕에 바다가 깨끗하고 영양분이 많아서라는데요. 기운 센 천하장사요. 네? 기운 센 천하장사요. 좋은 양분 담뿍 먹고 살오른 꽃게들이 먼 바다로 나가기 전에 들수록 많은 수확을 거두고 싶은 게 어부의 마음. 요즘 부부가 유난히 바쁘게 손을 놀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 그물을 내리면 최소 닷새에서 1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꽃기가 모여들 때까지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죠. 바다가 가르쳐준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객지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여기서 쭉 그냥 살았어요. 나이는 그냥 많이는 안 먹었지만 그래도 50이 넘어서 내일 모레면 60인데 뭐 이제 나가봤자 못 얻었어요 지금. 이 뭐지만 배는 이 자기가 노력한 만치 보답이 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배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해요. 또 배들 돈도 뭐 잘 벌고 또. 한때 그는 뱃일이 아닌 다른 일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 대신 뭇바람 맞으며 일하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다시 밀물처럼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다는 한 번에 다 내어주진 않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 몸 붙여 살아온 이들도 바다의 깊은 속내에는 까막눈이라고 하는데요. 그저 바다와 함께 먹고 자고 진득한 세월의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먹고 살잖아요. 솔직히 땅은 내 땅, 네 땅이 있지만 바다는 내 땅, 네 땅이 없잖아요. 다 진짜 그야말로 빨리 튀는 사람이 임자야. 고기도 많이 잡는 사람이 임자고. 대신에 어디서 걸릴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걸릴지. 그게 제일 문제지. 그거 진짜 자기 운인 것 같아요. 맨날 어복이 있네 없네 막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것도 진짜 잘 타고나야지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배전이 좀 더 무겁길. 부부는 영 허전한 배전에 내일치 만선의 꿈을 싣고 무트로 돌아갑니다. 갯골 따라 서서히 밀물이 들기 시작하는 월화성 포구. 부부는 언제나처럼 포구 근처에 배를 세웠습니다. 배가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더요? 걸려요 그럼. 배는 물 들어가는 대로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잔잔할 때는 괜찮은데 파도 치면 배가 무거우니까 내가 딸려가요. 저기서 빨리빨리 안 오면 미쳐요. 또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신청하고 댕겨.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해. 저만치 포구가 보이지만 워낙 수심이 얕아 배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트랙터입니다. 아내는 배를 지키고 남편은 포구에서 트랙터를 몰고 나와 바다 가운데서 다시 만납니다. 객지 사람 눈에는 이보다 더 멋들어진 절경이 없겠지만 월화성 사람들에게는 하루 2번씩 치러야 하는 고된 일상입니다.
트랙터 꽁무니에 배를 올려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법. 바다의 수능에 살아가기 위한 어부들의 지혜입니다. 사실 번거롭기야 번거롭죠. 그냥 이렇게 항시 떠 있는 것보다 떠 있어 뭐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는 번거로운데 그래도 뭐 방파제도 없고 간만조 차이가 많이 나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번거로워도 어쩔 수 없어.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도 그래 이제 바람 불고 하면 막 걱정되고 그러니까 배도 부셔먹고 근데 뭐 그렇게 올려놓고 온 게 배 부셔먹을 염려가 없고 배도 다 저 이 뭐 따개비 같은 이런 거 붙도 않고 깨끗하고 항시 세배갖고 배 잘 나가고 그래서 좋더라고. 그래서 경운기로 그냥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그게. 다른 포구에서는 선착장이라 불리는 곳. 여기서는 배와 트랙터들의 주차장이 됐습니다. 농부의 땅이 아닌 어부들의 땅을 누비며 바다와 배를 연결해주는 요 녀석들 덕에 월화성 사람들은 오늘도 무사히 바다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구불구불 바다와 묻히 손잡은 자리마다 너른 갯벌이 펼쳐지고 푹신한 갯벌이 삶의 고단한 소음을 잠재우는 마을. 서천 장포리 앞바다에는 할미섬이라 불리는 암초섬이 하나 있습니다. 밀물엔 몸만 까딱 내놓고 있다가 썰물이 시작되면 그제야 쭉 뻗은 두 발 내보이며 육지가 되는 섬. 하루 두 번 포구에서 할미섬까지 바닷길이 열리면 장포리 터줏대감 임종호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할미섬으로 출근하십니다. 평생 휴가 한 번 없었던 장장 60년의 근속입니다. 하도 이제 나는 매일같이 온 게 이 발이 두께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장화 이거 1년에 5컬이 이거 사야 하고 그래도 이거 신어도 두께가 이래요. 발 밑에가 못 베겨서 이제 그 바위만 계속 타고 다니. 그저 자연이 부르고 몸이 시키는 대로 걸어온 세월. 이제는 두 발이 알아서 제 갈 길 찾아갑니다. 할미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그 예양님이라고 있어. 나는 어때 보도 못했어도 얘기 소리만 들었지. 그래서 항상 세 분을 그저 예양님 감사합니다 하고 세 분을 꼭 하고 그러고 이런 데대 이제 그 단연 그건 사람이 뭔가 자기 믿는 것은 안에 있어요. 임종호 할아버지의 일터는 할미섬 뒤쪽으로 길게 자리 잡은 독살. 3대째 이어져 오는 이곳은 서천에서 유일하게 전통 방식 그대로 쓰이고 있는 독살입니다. 오랜 세월 밀물과 썰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독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돌로 쌓아 만든 그물이라는 뜻의 독살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밀물에 들어왔다 썰물에 나가지 못한 고기만 잡는 전통 고기잡이. 평생을 바다의 붙박이가 되어 살아온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풍요를 안겨다 준 자연의 그물입니다.
갈치가 얼마나 동작 빠른지. 이게 다 이게 돌아다니게 이게 다 멸치 이봐 갈치 막 이렇게 시험치고 다니네 갈치가. 이거 얼마나 이게 동작 빠른지 알아. 갈치 이게 갈치. 그 멸치 잡아먹으려고 멸치 따라다니. 이봐 여기 갈치. 독살에 갇혀 갈팡질팡 허둥대는 녀석을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근데 우린 갈치 멸치는 필요가 없어. 이 새우 잡아야 목적이야. 새우. 요새 새우는 산바람이라 새우가 연그러갖고 이거 봐. 이게 다 튀는 게 새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녀석들 바로 자하입니다. 곤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나는 겨울 별미입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들이 와주었나. 독살 곳곳을 한참 들여다본 후 임종호 할아버지는 그제야 그물을 가지러 갑니다. 이곳에 오면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독살 내부에 갇힌 물고기는 달리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어부는 그저 유유히 그물로 그 고기들을 건지고 또 주워 올리면 그만입니다. 바다가 내어준 만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바다에서 씻어낸 어부의 삶. 그저 두 발을 바다에 담근 채 밀물과 썰물처럼 조용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소박한 풍요를 오늘도 맛봅니다. 지난 겨울에 비하면 올겨울은 자하 풍년입니다. 여기서는 자젓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약간에도 그 뭉쳐서 다니지 한마디만 안 다녀. 그런 게 이제 여기 내가 이거 넘치려고 점은 벌써 이걸 튀어 넘어가려고 틈만 있으면 탁탁 튀어 여기서. 이야 그거 벌적이 저들도 살을 나고 튀는 거지. 그거 뭐 죽을 것 같으면 뭐다 튀겠어. 예? 그래서 내가 이 고기는 말 안 해도 잡을 사람이 고기고 면담할 정도 돼야 한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웃고 바로 아유 못 잡은 게 웃어야지 뭐. 그런 식이라. 반나절의 자하잡이 아니 자하와의 면담을 끝내고 한숨 돌리는 시간. 임종호 할아버지가 월담을 합니다. 독살 너머에 설치해 놓은 그물 어살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왠지 그물이 허전해 보입니다. 내가 그물에 맸어도 갈매기들이 먼저 지인이요. 나는 그놈들 먹은 다음이나 갖다 조금 어디 그거 쫓아봐야 못 얻었어. 그들도 먹여야 살지. 아이고 나 혼자 다 잡는다고 쫓으면 갈매기들이 숨봐. 저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저씨만 막 다 가져갈라 욕심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녀 아이고 뭐 있으면 조금 그냥 놔주고 오라고 항상 인사가 우리 딴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거 조금 막 더 잡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런 게 참 사람이 그 자연인을 산다는 게 참 힘들어. 고기를 주워 담는 손길이 영 설렁설렁합니다.
줍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은데요. 그 덕에 오늘도 갈매기들끼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비 오는 만큼 채워지는 것이 인생이라 했던가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오늘 하루 큰 소득은 없어 보이지만 그의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아버지도 그러셨겠지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갯벌과 바다에게 즐겁 양보해주는 갈매기와 작은 물고기들에게 늘 고마움을 표하며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이웃과의 소소한 나눔의 재미도 빠질 수 없겠지요. 이게 물이 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갯벌 한가운데 조촐한 새참 한 상이 차려집니다. 조개 캐러 나온 동네 안악들도 허리 한번 펴는 시간이죠. 이제 곧 저만치 밀려나갔던 바다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형부는 심사원인 게 한번 해봐. 한번 해봐야지. 예, 해봐. 자, 고생이요. 아유, 잘 부르네. 짠이 청춘이라. 아, 잘한다. 할미 섬에 밀물보다 먼저 진득한 노래 한 자락 스며듭니다. 종일 갯바람을 맞은 임종호 할아버지도 이제 무트로 발길을 옮깁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포구. 매일 그 경계에서는 싱싱한 삶의 꽃이 피고 집니다. 해안선 따라 50여 개의 포구가 자리한 충청남도. 그중 해안군 소원면 법산 위에는 드넓은 갯벌로 소문난 포구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물이 빠진 법산 포구 앞바다. 물 빠진 자리엔 배 대신 경운기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앞으로 나란히 줄 맞춘 이유는 뭘까요? 모자에 호미 한 자루씩 들고 갯벌 작업 나가는 날, 마을 사람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조수 간마리차가 심오고 하다 보니까 양식장이 이게 물 빠지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양식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면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같이 들어가는 입어하는 거예요. 법산을 치는 게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나오는 건 그 대신 빨리 하면은 수월하니까 빨리 나오죠. 마지막 경운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수출량 감소로 부득이 50kg 작업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작업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일제히 시동을 켜는 경운기들. 선두부터 차례차례 바다로 달려갑니다. 오랜 세월 너나 없이 지켜온 주민들만의 철칙입니다.
매일 바뀌는 물때에 따라 보통은 1km,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살이 땐 좋기 2km는 들어간다고 하니 가히 경운기 대이동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갯벌 지평선 넘어 바다가 아른거릴 즈음 바지락 작업장에 도착합니다. 이제 각자의 보물 창고로 향합니다. 종패를 뿌리지 않아도 1년 내내 싱싱한 바지락이 넘쳐난다는 더없이 고마운 땅. 법산리 사람들에게는 이 넓은 갯벌 전체가 보물 창고입니다. 어디든 앉기만 하면 손이 바빠집니다. 바지런을 떨면 떤 만큼 정직하게 내어주는 것이 바다의 셈법이죠. 안 갔죠. 이게 와서 노력해서 파면은 돈인데 얼마나 좋아 이게. 이게 생기가 달린 건데. 이거 없으면 뭐 대 먹고 살아. 직장이 있나. 이게 직장이나 마찬가지지. 저런 데 사람들은 직장 있잖아요. 오늘은 이거 파먹고 살려 그냥. 이 호미자루 하나만 가지면 이렇게 잡아다가 돈 실컷 쓰고 살려. 긁어도 바지락이 항상 많아요. 해마다 긁어내도 바지락이 자연산으로 그냥 생겨가지고 속이 답답한 일 있을 때 와서 이거 막 파봐요. 속이 속이 답답할 때 와서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다 잊어버리죠. 신랑한테 그냥 화났을 때 와서 막 작업 시간은 밀물이 들기 전 약 3시간. 어촌계에 가입한 200여 가구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작업합니다. 한 가구당 캘 수 있는 양은 그날그날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50kg. 정해진 시간 안에 공평하게 거두려는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갯벌에 기대해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 더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 때는 다 정년하고 이제 퇴직해서 이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정년이 없잖아요. 소득도 있고 정년도 없고 그러니까 살기가 좋죠. 드넓은 갯벌 한쪽에서는 호미가 아닌 삽이 등장했습니다. 갯벌을 탐색하는 발재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800여 종의 생명을 품고 있는 황금어장. 여기선 어떤 보물이 나올까요?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낙지입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 저기 낙지 이제 구멍이 있고 부르시 있어요. 예, 숨 쉬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서 하죠. 오늘 그 수확이 좋아요. 망둥이가 이제 겨울 돼가지고 구멍 뚫고서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겨울살이 하려고. 그래갖고 그걸 오늘 잡았어요. 그래 한 100여 마리 잡았네요. 나와서 이제 좀 많이 잡으면은 많이 좋죠, 마음이. 갯벌엔 포구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날은 웃고 또 어떤 날은 고단함에 지쳐 웃음을 잊어버리기도 하셨겠지요. 그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갯벌을 누비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이들이 갯벌에서 보낸 하루하루는 법산리 포구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지게를 지고 다니고
우마차라고 그러죠. 소 뒤에다가 마차 달아가지고 소로 운반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니아까나 이런 걸로 밀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래 요 근래 와서 이제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운기로 운반하게 된 거예요. 폭우로 돌아오는 길, 경운기 꽃무늬가 들썩입니다. 풍성한 수확에 마음은 되레 가볍습니다. 한 가구당 50kg씩 주민들이 채취한 바지락은 모두 마을 공동선별장으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꼼꼼한 선별과 세척을 거치면 그대로 현해탄 건너 전량 일본으로 수출된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저희 바지락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 식문화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법산 바지락을 최고로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오염원이 없잖아요. 이 근처에는. 뭐 축사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야말로 청정 지역에서 좋은 뻘에서 그렇게 자라는 바지락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갯벌을 오가는 이들의 흔적이 쌓여 만들어진 갯고랑. 어쩌면 포구의 삶은 그렇게 소박한 시간의 두께를 쌓아가는 일이라고 법산리의 갯벌이 귀띔해 줍니다. 평생을 바다에 뿌리내려 살아온 삶이 있는가 하면 육지를 돌고 돌다 바다로 흘러온 삶도 있습니다. 서천 춘장대 바다에서 육지엔 없었던 맑고 빛나는 것들을 만났다는 강우영, 신미경 씨 부부. 저번에 나 없을 때 아들하고 낙지 잡으러 가니까 좋았어? 좋았지요. 이 이 아저씨가 잡아봐 얼마나 신나는데. 나를 데리고 가야지. 5년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이곳에 놀러온 부부는 파도가 꽃처럼 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보고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파도 소리에 귀가 부시던 그날 부부는 여기서 살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마다 해루질을 하는 게 부부의 일상이 됐습니다. 해루질은 물 빠진 밤바다에서 횃불을 밝혀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물고기를 잡는 일인데요. 대표적인 전통 맨손어업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다 깊은 데로 갔나. 작년에는 쭈꾸미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올해는 쭈꾸미가 없네. 아이고 얘 오랜만에 봤는데 별로 안 큰데. 부부는 횃불 대신 손전등을 들고 갯벌에 숨어있는 꽃게며 낙지, 주꾸미들과 밤인사를 합니다. 처음엔 칠흑 같은 밤바다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다니다 보니 이보다 더 안전한 바다가 없더랍니다. 걸어도 걸어도 수심이 일정하고 해면에 암초도 거의 없습니다. 단단한 모래로 이루어진 춘장대 해수욕장은 해루질하기에 천혜의 장소입니다. 서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큰 거죠. 딱 꼬집어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서해에는 기본적으로 갯벌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맨손으로 나가서 뭘 이렇게 채취할 수 있고 그러는 게 가능한 거죠. 물 깨끗할 때 들어가 보면은 놀래죠 이제. 진짜 그야말로 딴 세상. 조개 껍질, 조그만 조개 껍질부터 뭐 하나라도 고기 이런 거 한 마리 지나다녀봐요. 이제 탄성이 나오는 거죠. 막 환호가 나오고 하나 잡았다 이러면서 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육지에 살 땐
눈 크게 뜨고 찾아다녀야 했던 것들이 여기선 발밑에 지천입니다. 말 그대로 생생한 갯것. 이번엔 해변 근처 갯바위 쪽을 탐색해 볼 요량입니다. 신미경 씨의 눈빛이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뭔가에 이렇게 열중해 본 적이 있었나 스스로도 놀란답니다. 물 때 되면은 물 시간에 맞춰서 나오죠. 어느 때는 막 3시 되도록 3시가 되고. 자. 응? 여기 낙지 숨었어. 일로 와봐. 나 숨었대야 또. 돌도 쳐야 될 거 아니야 또. 남편 우영 씨가 가장 도로 좋아하는 치려고. 낙지 등장. 아니야, 이 안에 있어. 지금 내가 확실히 봤거든. 딴 데로 도망가는지만 못하게 혹시 해봐. 또 구멍으로 파고 들어서 갈 수도 있지. 아, 이 돌은 들추는데 여기 요 돌에 숨었다고. 걔 움직인다니까요. 거기 자꾸 나오잖아. 그럼 또 걔도 그 이제 구멍으로 파고 들어갔어. 이 아줌마가 있어. 잡았어? 또 있나? 아내 앞에 당당하게 내보이는 오늘의 첫 낙지. 낙지는 워낙 날쌘 녀석이라 한 번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뻘처럼 나와 있어요, 흙이. 아니면 군형이 나와. 지금처럼 군형이 이렇게 있든지. 단번에 성공한 낙지잡이에 어깨가 쑥 올라간 남편. 이 자신감 그대로 두 번째 낙지 탐색에 나섭니다. 거기 수상해? 살짝. 놓쳤어? 어찌 않을까? 튀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튄다니까. 아이고 못해. 튀었어. 아니야. 다행히 멀리 도망가지 못한 낙지. 조심조심 두 번째 기회를 노려봅니다. 낙지를 잡을 땐 다리 쪽이 아닌 머리 쪽을 낚아채야 한다는데요. 됐다. 아유, 씨. 못 잡았어? 있었는데? 도망갔지? 없어. 튀면 못 잡아. 아이씨. 이것도 구멍이야? 아니야? 멋쩍어진 남편은 애먼 돌만 들춰봅니다. 나도 봤어, 튀는 거. 돌 밑에 들어갔지, 뭘. 에, 그래. 벤 살 팔자야. 어디였지? 아까 당신 어느 거였어? 둘이 같이 붙어 움직이고 그러면서 좀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것도 있고, 둘이 그러니까 토닥거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도 물때 때 되면은 다 풀을 털고 둘이 같이 나가서 그냥 히덕거리면서 하고, 내가 좋은 게 집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가서 보면 꼭 소녀 때처럼 막 엄마 도망갔어 어쨌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쫓아가고 너 거기서 그러는 장면들, 그런 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미소를 띠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몇 마리? 22마리? 새벽 3시. 새어나오는 하품을 파도에 씻으며 부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 년 전 바다로 귀촌한 부부는 작은 민박집을 열었습니다. 바다에 안겨든 후 삶의 시간표는 전부 물때에 맞춰지고 손을 놀리는 일도 모두 바다와 관계된 일이 됐습니다. 항상 이제 돌개나 꽃게 뭐 그런 거 잡으면서 다른 거 골뱅이나 이런 걸 같이 잡으면은 꼭 그냥 엉키 여기 가서 개들이 그냥 막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이 잡힌다든지 뭐 이제 낙지나 쭈꾸미 그런 거 같은 건 이쪽으로 놓고 이쪽에는 이제 게 종류 놓고 그러려고. 어젯밤 해로질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마치 베테랑 어부가 어구를 손질하듯 진지합니다. 윗뚜껑 잘라내가지고 했지 뭐. 잘했슈. 아, 이거 하나 또 몇만 원씩 하는데 뭐. 그래요. 잘 만들었어. 야, 입시야, 나 이제 이거 끌고 다닐 거야.
내 거 빌려달래지 마, 당신. 오늘 끌고 가야 되겠네. 오늘 이거 끌고 나갈 거라니까. 야, 괜찮잖아. 5년차 어부의 야심작이 탄생했습니다. 간밤에 잡아온 낙지는 부부의 아침 식탁으로 직행.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먹는데 다 먹어야지 뭐. 갯바위를 누비다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운명이 바뀐 녀석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네. 가을부터 겨울까지 통통이 살이 올라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서해 낙지. 예부터 갯마을 사람들의 겨울 건강을 책임져준 기특한 녀석이었죠. 여기에 소라 회무침, 바지락탕, 낙지 샤브샤브까지 더해지면 간밤에 넘실대던 춘장대 앞바다가 고스란히 부부의 아침 식탁으로 옮겨온 셈입니다. 어쨌든 어제 당신이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 내가 나간다고 그래서 나갔던 거 아니야. 내가 잡았어, 이거 어제 큰 거. 한때 부부는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일상에 지쳤더랬습니다. 바다가 부르면 언제든 바다를 보고 왔지만 돌아서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촌을 하고 바다에 삶을 담그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다는데요. 푸르게 넘실대는 하루, 삶에 맑고 빛나고 생생한 것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서해 쪽이 딴 데하고 틀려갖고 어족이나 어패류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잖아요. 풍족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 앞이 바다니까 여기를 우리 수족관처럼 쓴다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해변마트라고 쓰는데 횟집에 있는 수족관보다도 더 싱싱한 거, 그걸 먹으니까 진짜 맛이 틀리죠. 그런 수족관 거하고 우리 수족관 거하고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바지락도 내일은 좀 국 좀 끓여 먹자 하면은 가서 한숨 해가지고 와가지고 국 끓여 먹고 싱싱한 거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지. 물때 상관없이 거의 잡을 수 있으니까. 다시 썰물이 들면 부부는 어김없이 갯벌로 향할 겁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 포근한 갯벌을 덮고 함께 누워있는 곳. 어떤 이에게는 파릇한 삶의 새싹을, 또 어떤 이에게는 묵묵한 삶의 뿌리를 일깨워줍니다. 다시 찾은 할미섬. 임종호 할아버지 얼굴이 무겁습니다. 며칠 전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신경 많이 써요. 뭐 그냥 갖다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저건. 뭐 들어서도 뭐 저건 그렇지 않아. 조금 끼들어 저건. 장사될 때 못 들어. 그런데 저걸 날씨하고 물때하고 사람하고 도로고 너희가 맞지야 그 자리가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노털 묻는 거예요 저게. 눈이로 해서 입이로 해서 손끝머리 해서 뭐 영어로 뭐 글씨로는 빨라도 이렇게 자연이로 한다는 것은 참 이런 거예요. 오늘은 독살 보수에 나섰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거친 덮개로 내려앉은 지난 시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50여 년을 매일같이 쌓아 일궈온 독살. 임종호 할아버지는 그렇게 한평생 아버지의 유산을 살뜰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거 참 우리 시대까지는 한다고 봐도 우리 시대 밑뒤로는 이거 누가 바동을 받냐는 얘기야. 이게
참 안타깝지. 이런 거 없단 게 지금. 먼 옛날엔 논 서마지기와도 바꾸지 않는다 했던 귀한 재산. 독살은 자연의 시간인 물때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고기를 얻을 수 있었던 황금 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보내며 독살은 풍요롭던 옛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기가 사람 옆에 따라온 거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배가 사람이 그 뭐 컴퓨터 나침반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니 고기가 우리 살 겨를이 없어.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나 먹을 만큼 잡아서 갖고 가서 먹으면 됐지. 나는 바닷가에 살아도 그냥 욕심이 안 부려. 오늘 또 갈치도 말고 담배 하나 잡았어. 감사하지 뭐 그거. 이 양념 다 주신 거 아니야? 거기 알고 보면. 가는 고기 보내고 든 고기만 잡겠다는 욕심 없는 마음. 어느덧 독살엔 서해보다 큰 바다가 넘실댑니다. 바다엔 늘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어 왔습니다. 바다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파도에 실려 지나가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절망을 보내지도 미리 희망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파도에 두 발을 담그고 함께 물결쳐 갑니다. 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 포구, 그 곁에 펼쳐진 숨 쉬는 어부의 땅. 서해 갯벌엔 언제나 푸른 삶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Te quiero.